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DBCP, 그죠?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과론적으로 DBCP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DBCP를 쓰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DBCP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어떠한 DB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class.foname을 통해서 우리가, get connection에서 이렇게 얻어내는 불필요한 코드도 줄일 뿐더러 미리 connection pool이라는 웅덩이라는 개념의 커넥션 객체들을 미리 몇 개 만들어 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죠? 프로그램 성능에 따라서 만들어 두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드도 줄이고, 그리고, 미리미리, DBCP가, 커넥션 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고, 또 다 썼다면 반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시 그 커넥션 풀은, 그 커넥션은 재활용이 다른 DB, 다른 쪽에 요청이 들어오면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좋다라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랑 같이 하시면서 보시면 대다수가 여기에 이러한 형태,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삽입을 했죠. 물론 dbcon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delete form, delete 뭐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뭐 했습니까? 여기서 파일에서 include에서 dbcon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죠? dbcon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는 DBCP를 만들어 놓고 한번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DBCP는 일단 이렇게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이 MySQL 커넥터 얘는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고 해당 프로젝트에 말입니다. 그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서버에 있는 context라는 XML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원을 쓰겠노라 해서 리소스 태그를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같은 이 서버를 쓰기 때문에 우리 통캣 서버를 쓰기 때문에 이 커넥터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 그죠?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다 DBCP를 연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BCP는 뭐 한 군데에서 이제 쓸 수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런데 뭐 나중에 우리가 웹마켓이나 아니면 또 나중에 또 뭘 하나 만들든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DBCP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저랑 같이 지금부터 실습을 하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컨트롤 N 누르시고요. 다이나믹 해서 웹 프로젝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랙티스가 되겠죠. 프랙티스 언더바 챕터 CHAP 맞죠? 챕터 11 언더바 DBCP라고 이제 해 주도록 하죠. DBCP 하고, 이제 우리가, finish를 했고요. 서버에, 이제 add를 좀 하죠. 그래서 add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dd를 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DBCP에 Alt Enter를 눌러서 빌드 패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빌드 패스. 그죠? 여기 있네요. 여기에 우리가 add external jar 맞죠? 넣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JSP API와 Sublette API를 쓰겠노라 이렇게 참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 장은 우리가 DBCP를 연습하는 장이니까 당연히 라이브러리 폴더에 여기에 우리가 위에서 썼던 이 라이브러리 얘죠, 그죠? 얘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웹.xml을 안 만들었군요, 제가. 따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웹.xml 위에 거 있죠? 이거 그냥 웹.xml 복사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되고, 지금은 굳이 없어도 되니까요. 뭐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환경 설정을 다 마쳤어요. 그죠?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일단은 DBCP가 연동이 되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버에 들어갑니다. 서버에 들어가서 통캣 서버에 들어가서 컨텍스트 XML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URL 매핑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몇 개를 건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저는 바꿔놨는데 혹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열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타입으로 열면 안 되고요. 이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오픈 위드라고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XML 데이터로 이런 식으로 내가 열었다. 그럼 이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기도 좀 불편하죠, 그죠? 보기도 좀 불편하고, 뭐, 우리가 내용을 적기에도 조금 소스, 이런 식으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까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수정하지 이럴 수도 있어서, 자, 여기에다가 디자인이 있고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를 이렇게 바로 보이게끔 하시게 하려면 이거를 이제 우클릭을 하셔서, 자, 오픈 위드를 하는데 여기에 아더에 가보면 XSL 에디터라고 있어요. 이걸로 여시게 되면 이제 항상 이렇게 소스만 보이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DBCP를 쓰겠노라라고, 우리가 연동을 하겠노라라고 이제 서버에다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적어 줘야 되죠. 그래서 먼저, 자, 리소스 태그를 씁니다. 리소스. 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그러니까 철자가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자, 요렇게 닫을게요. 요렇게 해서 여기에는 뭐냐? 서버에게 DBCP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시하는 코드를 기재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슬라이더에서 뭐 그 장표에서 봤듯이 이제 일단 네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lookup이라는 컨텍스트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네임을 주도록 합니다. 네임을 줘서 여기에다가 키와 값의 밸류로,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네임은 JDBC, 그죠? 그리고 슬러시 하고 dbcon이라고 할까요? dbcon 하면 이게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dbc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 소스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거는 데이터 소스 클래스의 이름이라고 JNDI 우리 설명을 드렸는데, 그 클래스의 이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 데이터 소스를 찾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uth가 있는데요. auth, auth 해서 이 auth는 뭡니까? 자,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건 여기에 이 주석이 들어가니까 지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uth는 얘는 인증 주체입니다. 인증 주체가 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현재 컨테이너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역시 안 먹네요. 여기서 지금 소스 element style followed attribute 이렇게 왜 했는데도 안 되는 걸로 봐서는요. 우리가 이거를 지워보면 또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알겠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라고 했어요. 드라이버 데이터 소스에. 그리고 얘는 인증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 해서 클래스 네임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했던 com.mysql. 그리고 jdbc. 드라이버가 우리가 바로 쓸 드라이버 클래스의 이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RL이 필요했었죠. URL은 뭡니까? 그렇죠. JDBC 하고 요거죠. 콜론을 하고 MySQL 하고 그리고 나서 역슬러시 2번 하시고 로컬 호스트죠. 자, 로컬 호스트 하시고 포트는 뭐였어요? 3306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DB로 우리는 접속을 할 경로를 URL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 당연히 저는 루트로 해놨죠. 그리고 패스워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패스워드는 저는 1234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타입.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데이터 소스를 가져올 그러한 타입을 우리가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데이터 소스라는 인터페이스인데요. 걔는요, 자바 x 해서 SQL 패키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하고 소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맥스 액티브라는 게 있어요. 맥스 액티브. 맥스 액티브는 얼마나 커넥션 풀에 객체를 이제 동시로 최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 객체를 몇 개로 지정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몇 개를 지정을 최대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 이거는 좀 한정적으로 줘야 돼요. 이거를 주지 않으면 DBCP도 엄청나게 많이 접속을 해버리면 다 접속 받아주면 부하가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통상 한 50개 정도로 저는 작은 거니까 50개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 아이들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뭡니까? 아이들이 아니고요. 맥스 아이들은 얘는 뭐냐면 아이들은 뭐예요? 쉬고 있다라는 그러한 CPU가 쉬고 있다. 커넥션 풀이 쉬고 있다. 즉 커넥션 객체가 최대 몇 개까지 쉬게끔 할 거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한 10개 정도로 잡아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맥스 웨이트가 있는데요. 이 웨이트는 다음 연결 커넥션 객체 다음에 넘어올 다음에 접속할 거를 얼마나 기다릴 거냐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이 정도로 작성을 해두면 다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DBCP에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했고 네임은 이거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이게 이제 한 웅덩이가 이제 통캣 컨테이너가 시작을 하면서 이 웅덩이를 만들어서 어떻게 여기에
일단 커넥션 풀을 만들고 여기에 커넥션 객체들을 몇 개, 여기에 동시에 50개라고 있고 유효 상태는 10개니까 일단 10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0개가 넘으면 최대 50개까지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제한을 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렇게 한 번만 딱 해두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만들어서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서버 탭에 여기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퍼블리시가 있어요. 여기 퍼블리시가 있죠, 그죠? 이거는 실제 우리가 통계 서버에 이거는 복사본이에요. 이 서버의 실제 내용은 서버에 카탈리나 폴더 그쪽에 들어가 보면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publish to server 있죠. 컨트롤 알트 P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알트 P를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게 뭐가 잘못됐군요. 다시요. 자, 서버에서 컨트롤 알트 P를 하면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synchronized라고 해서 요게 이제 동기화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도 이게 이 코드가 이제 완벽하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synchronized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놓고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DBCP를 한번 커넥션 풀을 이제 연동하는 커넥션 풀을 연동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DBCP 여기 이렇게 서버는 이제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11번 프로젝트 11에서 자 컨트롤 N 하고요. JSP 해서 여기에다가 DBCP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죠. test.jsp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직까지 우리가 DAO 객체와 DTO 객체를 아직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구동이 되는지만 테스트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DBCP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BCP를 할 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릿을 써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만들어서 자, 여기에서 자, 컨텍스트를 먼저 합니다. 자, 컨텍스트는 말 그대로 이 컨텍스트 객체, 즉 컨텍스트 인터페이스는요 뭐냐면 우리의 지금 현재 컨텍스트 패스 있죠. 우리 지금 컨텍스트 패스가 뭐예요? 그죠? 프랙티스 언더바 챕터 11에 언더바 DBCP라는 게 우리가 컨텍스트 패스예요. 맞죠?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컨텍스트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new 해서요. 컨텍스트 패스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 이니셜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니죠. 그죠? 이니셜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얘도 역시 얘는 구형 객체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얘는 public initial context라는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위로 좀 올라가 보시면 여기 있죠. 얘는 컨텍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고요. 이 컨텍스트는 보면 딴 거 없어요. 룩업을 우리가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래요. 이 룩업은 우리가 DBCP를 우리가 지정을 했잖아요. 거기서 DB 이름을 우리가 DB 컨으로 줬다. 그죠? 그 컨으로 줬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뭡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다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자, 컨텍스트는 컨텍스트 인터페이스. 그죠? 인터페이스는 서버에 있는 컨텍스트 패스를 얻는 거예요. 패스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컨텍스트 패스는 바로 이 우리가 실행을 하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 컨텍스트 패스가 우리 그때 이거 했잖아요. 서버에서 server.xml이었던가요? 여기에 쭉 가보시면 자 이게 컨텍스트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 dbcp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컨텍스트 패스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 봤잖아요. 그죠? 예, 요게 컨텍스트 패스예요. 그래서 이제 패스를 얻는 것이다 해서 이거는 서버가 구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뭐예요? dbcp는 만들어졌죠. dbcp는 만들어졌다. 그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어때요? 가져다가 쓰면 되죠. 그죠? 가져다가 쓰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뭐가 있었어요? 컨텍스트 인터페이스에 컨텍스트라는 이 컨텍스트에 lookup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이렇게 이니셜 컨텍스트 클래스를 대입을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 필드의 다양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니셜 컨텍스트 클래스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클래스로 대입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게 뭐였어요? 그죠? 이 컨텍스트 객체를 이제 우리가 얻어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컨텍스트가 있죠. 컨텍스트에 여기에 점 해보면 lookup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name에 대한 매개 변수를 받는 것도 있고 lookup이라는 스트링도 받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스트링을 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입을 받아낼 때 데이터 소스라는 걸 받아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뭘 적어줘야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바하고 콜론하고 그 다음에 컴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컴프 폴더 밑에 env라는 또 폴더가 있는데요. 이 폴더 밑에 우리가 플러스 해서 얘가 어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거 컨텍스트 XML에서 요 이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JDBC dbcon을 알겠죠? 그래서 dbcp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env 하고 그리고 플러스 해서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컨텍스트 객체가 lookup 찾아가지고 이걸 dbcp를 찾아서 여기에 우리가 보셨다시피 서버의 컨텍스트에 요거 어디 있습니까? 요 타입 요거를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는데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형변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오브젝트로 했으니까요. 오브젝트에는 그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봤는데 자 데이터 소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받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받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소스라고 우리가 하고 여기에다가 equal 하는데 얘는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소스 이렇게 우리가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데이터 소스가 돼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 system.out 해가지고요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ln 하고요 여기에다가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자 데이터 소스에 이 데이터 소스도 인터페이스거든요. 자 여기에 가보시면요 얘가 지금 가보면 쭉 밑에 내려보면 얘는 커넥션 객체를 지금 리턴하는 get 커넥션이 있죠. 맞습니까? get 커넥션을 호출하면 이렇게 쉽게 얻어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미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
한 매개 변수 받는 것과 매개 변수 받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우리가 이미 지정을 했죠. 근데 나중에 서버 여러분들이 현음에 가보시면 이 컨텍스트 XML에서 유저하고 그거는 빼놨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계정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튼 간에 뭐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DBCP에서 데이터 소스 점 하면 get connection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커넥션 객체가 이제 리턴이 되겠죠. 얘가 맞나요? 그죠? 그래서 커넥션 하는 거예요. 이 커넥션이었나요? 커넥션을 이렇게 하나 객체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CONN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DBCP, 아이고, 커넥션 풀, DBCP라고 할게요. DBCP, 연동, 완료. 이렇게 하고, 뭐 하나 더 찍어볼까요? 뭐 어떤 거 찍어볼까요? 자, DBCP 연동 완료고, 그리고 이 컨 객체, 그죠? 커넥션 객체에, 커넥션, 아이고, 자꾸 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커넥션 객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컨 해가지고요. 해서 컨에서 점 해보면 어떠한 토스트링이나 이런 메서드가 있을 건데요. 그죠? 자, 이렇게 게타 카탈로그 네트워크 타임아웃 뭐 일단 토스트링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뭐 주소 값이라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아울러 한 개 더 해볼게요. 이 DBCP를 이제 JSP를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스레드가 있겠죠. 스레드명 이렇게 한번 넣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스레드 점 current 스레드 점 getName이 있죠. 이렇게 해서 스레드 이름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F11번 누르고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실행을 해보면 쭉 실행이 될 거면서 자, 여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안 나오죠. 우리가 아웃 객체를 이용 안 했으니까. 자, 보니까 콘솔 창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DBCP 연동 완료, 커넥션 객체 이거다. 그리고 URL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로컬호스트, 그리고 MySQL 커넥터 자바 이렇게 잘 나오죠. 요게 이제 커넥션 풀의 어떻게 보면 해시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해시코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http nio 8090 exec-3이라는 스레드가 이 내용을 처리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커넥션 객체는 9857717383구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갔습니까? DBCP 테스트, 그죠? 여기 가서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방금 들어온 거는 97 이게 그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거하고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 커넥션 객체를 얻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이렇게 해보시면 자, 이제 다르죠,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서버가 구동이 꺼졌다가 다시 구동이 될 때는 이와 같이 다르게 내용이 나오고 뒤에 거는 다 동일하죠. 맞습니까? 다 동일하고 맞잖아요. 여튼 커넥션 객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커넥션 객체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다가 적어보죠. X 해서 여기다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서버가 중지
되었다가 다시 실행을 하면 얻어오는 커넥션 객체는 다르다. 커넥션 객체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이게 나왔어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우리가 DBCP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룩업을 컨텍스트를 통해서 룩업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오는 방법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네요. 그죠?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넣고 이 근원지인 얘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get 커넥션에서 얻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커넥션 객체를 바로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 메서드를 한 개만 만들어 두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DBCP는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그러한 곳에서는 DBCP가 필요한데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한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드라이브 로드 해가지고 거기에만 딱 적용시키게끔 해도 된다라는 거죠. 뭐 여튼 이러한 방법이 있고 저러한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고 이게 DBCP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된다는 거죠. 뭐 딴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웃점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괜히 시스템을 했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하고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또 달라졌어요. 또 맞죠? 맞습니까? 또 달라졌어요. 또 그죠? 자, 여튼 요렇게 해서 DBCP 연동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DAO, DTO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DB를 연동을 해서 거기에 DB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DBCP를 통해 가지고 끌어내오는 그러한 작업을 다음 강의에 좀 찍도록 하죠.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요거 DBCP 정리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